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자가 만난 사람들의 전진아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경기도의회, 삼선 의원의 연륜으로 도의회를 이끌어갈 오늘의 주인공 민경선 경기도의원을 만나봅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 의회에서 임기 3번째를 맞으셨어요. 소회가 참 남다르실 것 같은데 또 선거 끝나고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요.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8년을 했는데요. 4년을 더 하면 12년을 합니다. 그만큼의 기대도 클 것 같고 또 그에 대한 역할도 해야 되는데 지역에서는 굵직한 현안을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의회에서는 선배 의원으로서 초선 의원과 재선 의원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하는 또 막중한 책임이 있어서요. 그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경기도의 대표 의원에 더불어민주당 대표원에 출마를 했는데 뭐 30일의 시군을 돌면서 선거 끝나자마자 해서 지역민들한테는 당선 소감도 제대로 말씀도 못 드리고 또 인사도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그렇게 열심히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원에 좀 낙마를 했어요. 근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또 정책위원장을 또 맡게 돼서 정책을 선도하는 의회가 되도록 정책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각자 바쁘게 좀 삶을 살다 보면 우리 동네 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이 의정 보고서를 집집마다 직접 또 전달해 주시는 방법을 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동료 의원들은 특이한 의원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의정 보고서를 만드는 비용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사비를 털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주민들한테 공약한 건 아닙니다. 제 스스로가 의정 보고서를 좀 1년에 한 번씩은 좀 주민들한테 좀 배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로 소통의 장으로의 부분으로서 좀 쓰고 싶다라고 해서 의정 보고서를 매년 만들어서 가가호 방문해서 하다 보니까요. 뭐 제 홍보도 되지만 직접 또 주민을 또 만나면서 애로사항이나 민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특히 제 의정보고서 뒷장에는 제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민원이 발생하면 저한테 전화를 주십사 했는데 또 전화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서 상당히 그 의정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창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하나씩 좀 쌓여서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소속 상임위원회 얘기를 좀 계속 해보면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시죠. 이게 어떤 위원회고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기획재정위는 말 그대로 기획하고 재정, 예산을 다루는 위원회입니다. 거기는 소관상임위에 속하는 기관은 기획조정실, 그리고 균형발전실, 그리고 감사관, 그리고 산하기관으로서는 경기연구원이고요. 또 가장 요즘에 이슈가 되는 남북관계 관련 통일조성 담당관실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기획재정위에서 그런 역할을 경기도 전반에 대한 계획과 예산을 다루는 상임입니다. 그만큼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의회에서 민주당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내의 정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만큼 그 무게감, 책임감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경기도에 142명인데요. 135명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다른 당은 교섭단체를 못 만들 정도로 일당 체제가 되다 보니까 실제 도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정책위원장으로서 예를 들면 독선과 독주로 오를 수 있다는 지사의 그런 우려들을 여러 가지 합리적인 견제와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책위원장으로서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향식으로 좀 정책을 만들어서
우회가 오히려 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정강 정책인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남북 관계가 호전되면서 남북교류 기금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유명무실했는데요. 이번에 9월 추경에 정책위원회 이름으로 남북교류 협력 기금을 좀 반영할 것을 요구를 했고 집행부가 흔쾌히 200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회기가 끝나면 실질적으로 추경이 통과되게 되면 남북 관계 호전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슈별로 좀 자세히 짚어보면요. 경기도 중학교 무상교복 조례를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이 지급 방식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논란의 핵심이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학교가 교복 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해서 양질의 교복을 현물로 지급해야 진정한 의미의 무상교복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을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학생들이 교복을 선택하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 실현이라는 무상교복의 취지에 맞지 않고 오히려 빈부의 차에 따라서 어떤 학생은 비싼 교복을 입고 어떤 학생은 현금을 다른 데 쓰고 교복을 물려받아서 쓰는 오히려 빈부의 격차에 따른 다른 교복을 입는 것을 도가 조장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은 안 된다고 보고요. 현물 지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한 교복 업체나 학부형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특히 학부형들이 근본 취지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근본 취지를 듣고 나서는 현물 지급에 대해서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행정 절차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9월 회기를 꼭 통과시켜서 내년도부터 중학생들에게 학교가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현물로 지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이슈로는 지하철 5호선의 고양 연장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요. 이 구간은 어떻게 되는지 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지난해 5월에 경기도 의회를 통해서 방화차량기지 이전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화차량기지를 고양시가 받고 그 받은 만큼 5호선을 연장하는 것인데요. 제가 주장했던 것은 방화역에서 행신역, 가람회, 그다음에 원흥, 삼송, 지축을 연결하는 횡축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사전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최근 7월에 발표했는데요. 저희가 김포와 고양시가 경합 중인데 둘 다 타당성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논의 중인데요. 여러 가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부분, 또 김포와 고양시가 또 경합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5호선 차량 기지만을 옮기는 거에 중심이었는데 오히려 서울시가 이제 배짱을 내밀면서 바로 인근에 있는 건축 폐기물 처리장까지도 받아라는 요구를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서요. 저희는 기피시설 문제로 상당히 벽지 화장장이나 난지물 재생센터 부분들 서울 기피수로 인해서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우리는 받지 못하겠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고 또 정재호 국회의원님께서도 실제 박원순 시장을 최근에도 만나서 협의 중이라서요. 앞으로 진행 사항을 결과가 아직도 길기 때문에 진행 사항이 나오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반대가 굉장히 심하죠. 은평자원순환센터 기피시설로 분류되는 그런 시설인데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또 대책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경기 케이블에서 그동안 제가 1위 이슈하는 부분, 이슈화됐던 부분을 많이 다뤄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특히 이 땅은 은평구 땅입니다. 그렇지만 뾰족 나와 있습니다. 결국 3면이 고양시 땅인데 피해는 고스란히 고양 시민이 떠안는 구조라서 그동안에 줄기차게 주민들과 함께 68일간 1인 시도했고 그래서 결국 타협안으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주방선거가 있으면서 고양시와 은평구 단체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협의체가 재가동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큰 이슈다 보니까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해서
갈등 조정을 최근에 한 바 있는데요. 은평구 같은 경우는 강해가야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또 고양시는 백지와 다른 데로 이전해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서로 첨예하게 입장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답보 상태인데 또 주민들은 뭐 신도동, 장릉동, 효자동 그리고 또 지축지구의 입주 예정자분들이 지금도 주기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시의원들과 함께 또 국회의원과 함께 이 부분을 잘 조정하고 시민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옛 고향 중학교 자리에 커뮤니티 숲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숲을 만드는 사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숲인가요? 그동안 5년 동안 뭐 장애인 시설이 들어신다 그리고 뭐 했다가 계속 계획이 변경되면서 답보 상태였는데 애지숲 말 그대로 그 뭐냐면 예술적인 감성과 인문학적인 지성을 복합할 수 있는 마을 쉼터로 조성하게 되는데 도비 91억을 확보했고 또 당시 최성 시장님한테 설득을 해서 7억 원에 시비를 해서 98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9월 초에 완료됐고 10월 달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2019년 5월에 완공되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문화와 예술, 그다음에 독서의 공간으로서 중요한 메카가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과 함께, 주민과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민 의원께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5호선 고양시 연장입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힘 닿는 데까지 뭐 최선을 다하고 여러 뭐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도 계시고 또 정재호 국회의원도 적극 뜨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의회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7년에 평화의 소녀상을 의회에 건립하자라고 해서 모금운동을 전개했었는데 정치자금법상, 기부금법상 의원은 모금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민주당이 135명이다 보니까 의원들 각자가 각출해서 우리 의회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자. 그러면 일본의 그 성노예 어르신들에 대한 그 사과를 촉구하는 의미가 되고 또 초심을 생각하는 의미가 된다고 보고 의원들한테 건의를 한 바 있는데 다들 호감을 갖고 있어서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도 의원님의 많은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